이런 분들의 특징이 전신 통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안 아픈 데가 없죠? 두통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불량 가지고 계십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면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런 분들은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내린다, 경련이 일어난다는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혈용이랑 가슴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혈에 인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이제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가슴 통증의 종류를 우리가 한 5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가슴 쪽에 장기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방에서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는데 가슴은 상초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상초에 있는 장기는 심폐, 심장과 폐 두 장기가 있으니, 첫째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 다음 둘째는 폐에 문제가 생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위에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가지고 가슴에 자극이 왔을 때 그때 오는 통증, 그리고 또 가슴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이런 거로 근골격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오는 또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심리적인 요인,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가슴 쪽에 장기, 심장과 폐, 이 심장하고 관련된 거는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든지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그리고 열이 오른다든지 이런 증상과 함께 가슴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좀 심장 쪽을 우리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고, 뭐 기침을 한다든지 호흡 곤란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폐와 관련돼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슴 통증이기 때문에 폐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이제 위하고 관련돼 가지고 오는 증상은 특히 이제 역류성 식도염, 침물이 올라와 가지고 가슴이 혈감이 온다든지 찌릿찌릿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 트름을 한다, 위와 관련된 증상이 있을 때 가슴 통증이 같이 있으면 위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가슴 쪽에 이 근육 아니면 또 늑골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담이 결린다든지 염자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삐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이러면 또 통증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근골격계와 관련돼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그 심리적 요인, 그거로 인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질환들이 결국 혈액의 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러면 혈액들이 제대로 못 돌기 때문에 정체가 되는데, 혈류 정체로 인해 가지고 질환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혈 관리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어혈 흉통은 혈액이 정체돼서 오는 통증이기 때문에 일단 그 통증이 고정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부위를 누르거나 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요. 흉통이나 혹은 통증 부위를 살펴보면 피부 색깔이 다른 부위의 색깔보다 조금 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혈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현대인들의 식습관입니다. 잦은 야식,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과식입니다. 특히 육식 위주의 식생활, 그리고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단 음식, 기름진 음식, 이런 음식들이 문제가 제일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폭음, 과흡연, 이런 부분도 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이유로 과식, 과음, 이렇게 하게 되고요. 과흡연도 왜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하고 여쭤보면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거든요.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한의학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자연히 양인 같은 경우에 화를 심하게 내고, 음인 같은 경우에는 화는 못 내니까 속으로
그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울기가 쌓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자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자율신경 균형이 깨지면서 어혈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어혈 흉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시고 규칙적인 운동, 검주, 검연을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는 적절한 취미생활을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어혈에 좋은 음식은 일단은 채식 위주의 생활이 좋습니다. 과도한 육식보다는 그 중에서도 특히 당근, 양배추 이런 음식들이 좋고요. 심장에 열을 내리는 데는 연뿌리가 좋습니다. 연뿌리를 평소에 너무 짜지 않게 요리를 해서 자주 드셔주시면은 청심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흉통이 양인들한테 많이 오잖아요. 양인들한테 많이 오기 때문에 어미는 물론 어민도 흉통이 올 수는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연뿌리, 연근은 양인들의 흉통에 좀 더 도움이 되겠고요. 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계피차나 생강차 평소에 꾸준히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생강차나 계피차를 우리가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런 만들어진 육포차, 이런 육포차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육포차는 어떤 차인가요? 네, 중국 광서성 오주사창에서 나오는 흑차인데요. 섭을 잘 제거해주고 혈액순환, 카페인이 적으면서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차입니다. 박타공이라는 공법 중에서 가슴을 치는 공법이 있는데 그 공법하고 팔당금에서 가슴 통증이 오는 원인이 스트레스, 심리적 요인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장을 열어주는 동작이 있는데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을 이렇게 깍지를 낍니다. 그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자기 명치에서 목 쪽으로 이런 식으로 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 반복해서 이렇게 3회나 6회나 이런 식으로 치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깍지를 낀 이 손가락을 그대로 뒤로 해서 우리 대추혈이 있죠. 대추혈. 예, 대추혈을 36번 치줍니다. 인맥과 동맥을 풀어주는 박타공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 팔당금 중에서 오로칠상 왕우초 동작이 있는데 오로칠상이라는 게 오장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칠정에 상했다. 그러니까 심신이 모두 이제 필요하고 상했다. 그럴 때 우리가 뒤로 돌아보면서 뭔가 그 스트레스를 태워라. 이런 그 글귀인데 그래서 그 동작을 어떻게 하냐면 팔을 숨을 쭉 들이쉬면서 이걸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먼저 좌측으로 고개를 뒤로 돌리면서 숨 들이쉰 다음에 하고 돌아오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숨 들이쉬고 예. 팔을 이렇게 돌리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다시 돌아오고 예, 이런 동작을 예, 좌우 3회 반복해서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우리가 팔을 이렇게 틀 때 요 새끼손가락 이쪽으로 심소장 경락이 지나가죠. 심소장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을 틀 때 자기가 틀 수 있는 만큼 튼 데서 조금 더 뒤로 살짝 틀어가지고 요 경락이 심소장 경락이 자극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타공하고 이 오로칠상 왕우초라는 동작 요 동작을 집에서 같이 해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주 매일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먼저 설문지를 통해서 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 혈압, 체중, 요기요 맥파, 스트레스 지수 검사 등을 통해서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을 확인하고요. 생화학 혈액 분석 검사를 합니다. 생화학 혈액 분석 검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혈관의 염증 수치, 그 다음에 혈전 지수, 당화 혈색소, 혈당 수치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환자분들이 워낙 많은 양약을 드시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분명히 정상은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중성지방도 정상, 또 혈관 염증도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실제로 맥진, 그다음에 설진, 문진 등을 해보면은 아주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의혈 관계는 설진을 혀 진단을 아주 중요하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혀가 퉁퉁 부어 있다거나 혀의 색깔이 보라색인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혀 밑 청맥을 보면은 금진혈과 옥외혈이 청맥이 아주 뚜렷하고 붉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혈액검사나 이런 데서 정상이라 하더라도 고혈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첫째, 증상이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금진옥액사혈요법이라는 사혈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혀 밑에 금진혈과 옥외혈을 강력하게 사혈을 해서 심혈관 계통에 혈을 강력하게 배출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몸의 혈을 한 번에 다 뽑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한약 처방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또 일상적으로 평소에는 좀 반복적으로 부항요법을 통해서 오열이 있는 북소 부위에 사혈요법을 쓰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것은요, 가슴이 시원해졌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목 어깨가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분이 있었는데 종아리가 늘 아팠는데 그 왼쪽 종아리가 굉장히 시원해졌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고요.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시원해졌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하시고 실제로 혈압이 내려가고 심장의 박동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분들의 특징이 전신 통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안 아픈 데가 없죠? 두통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소화불량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우울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수면장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가슴 통증도 있지만 이러한 다른 증상들도 같이 동반을 해서 증상을 호소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 이런 분들은 종아리에 쥐가 많이 내린다, 경련이 일어난다는 호소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의혈 치료를 하고 나면 그 부분이 해소된 분들이 많습니다. 네, 양인의 경우에는 청혈탕, 계시복령탕, 그 다음에 혈부축어탕 이런 처방을 쓰게 됩니다. 특히 심장의 흉통인 경우에는 심장의 기운이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뇌, 삼칠근 이런 강력한 구의혈제와 계흉지제를 쓰게 됩니다. 몸이 허약하면서 어혈이 끼어있는 분들 혈성 어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보혈탕을 같이 쓰게 됩니다. 보혈탕에는 당귀천궁, sak약, 숙주향 등과 같은 사물지제가 들어가고요. 그 외에 체액을 순환시키는 복령택사 이런 처방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50대 여성인데 갱년기가 오면서 갑자기 심장이 너무 답답해지고 통증이 오면서 숨을 크게 들이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원래 조금 비만한 분이셨어요. 그리고 식생활 습관이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고 고기 많이 드시고 운동 부족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숨을 좀 크게 쉬려고 하면 가슴이 아파지는 거예요. MRI, CT 다 찍어도 별 이상 없다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을 오신 분인데요. 금진옥액 사혈요법 하시고 청혈탕 쓰시고 등과 가슴 쪽에 보항으로 의혈 제거를 많이 반복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리고는 숨쉬기가 굉장히 많이 편해지시고 살도 좀 빠지셨어요. 그분은 그런 치료를 하시고 나서 퉁퉁이 부어 있었던 얼굴이 홀쭉해지시면서 주변 분들이 그분을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게 많이 질문을 하셨대요.